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사실 좀 더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했었는데 여기저기 좀 눈치 보다가 좀 크게 여러 방 얻어맞고 이제서야 좀 부랴부랴 전격적인 금지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상당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 뒤 실제로 해당 주식이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하락한 가격의 주식을 사들여서 빌려준 사람한테 갚는 방식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A가 있고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 A는 앞으로 주식이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한테 가서 좋은 회사 주식 10,000원짜리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여금 500원을 장기 투자자에게 주고 장기 투자자는 내가 보유한 주식 어차피 단기간에 팔 건 아니니까 투자자 A에게 빌려줍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 거였으니까 대여금 500원을 받으면 사실 개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을 빌린 투자자 A는 투자자 B에게, 투자자 B는 앞으로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죠. 좋은 회사 주식을 투자자 B에게 팝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B는 좋은 회사 주식의 가치 10,000원을 투자자 A에게 주겠죠. 이렇게 투자자 A는 10,000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A의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좋은 회사 주식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A는 투자자 C에게 좋은 회사 주식을 5,000원에 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을 그렇게 산 투자자 A는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는 처음에 주식을 빌렸던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회사 주식 한 주를 갚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A는 과연 이 공매도 투자 전략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계산을 한번 쭉 해볼게요. 주식을 빌릴 때 빌려준 이자, 대여금 500원의 차감되고 그리고 빌린 좋은 회사 주식을 매도해서 10,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 주식이 반토막이 났을 때 다시 해당 주식을 매수 5,000원이 들었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투자자 A의 주머니에 남은 돈은 약 4,500원. 그래서 500원을 투자하고 4,500원을 번 거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공매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매도가 과연 나쁜 제도일까요? 사실 공매도는 그 자체로 봤을 때 나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가 꼭 나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공매도의 이 순기능 첫 번째는 이 버블의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가치가 이 투자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왜곡이 돼서 상승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해서 거품이 생겼다, 버블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적절한 수준의 공매도가 시장에 나오면은 이 지나친 버블이 생기는 것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순기능은 이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서 팔지 않으면은 사실 좀 차익 외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배당밖에는 없죠. 하지만 보유한 주식을 누군가에게 빌려줌으로써 이 대여비 혹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진짜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게 이 바로 공매도 제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버블 억제를 꼽았지만 사실 어느 투자자가 이 버블이 걱정이 돼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하겠어요. 결국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데 돈은 벌고 싶고 이 배팅만 잘하면 저렴한 대여비 조금 주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된 공매도를 투자 전략의 하나로 선택하는 것일 뿐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소 좀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 주식 대여료, 그러니까 500원을 주고 5,000원의 이득을 얻으면은 사실 수익률은 무려
내가 투자한 원금의 10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공매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사실 선물 옵션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을 하는데요. 솔직히 전세를 왜 주겠어요? 뭐 순수한 마음으로 무주택자들이 걱정이 돼서 전세를 줄까요? 아니죠. 내 자본을 조금만 투입을 하고 남은 돈은 무이자로 세입자에게 빌려서 집에 투자를 하는, 즉 레버리지 투자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뭔가 이 공매도는 좀 도덕적으로 좀 구린내가 나니까 좀 폐지를 해야 된다? 과연 이런 논리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고, 또 법이 정한 어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비판할 수는 없죠. 문제는 공매도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네 축구 동호회와 그리고 프로 축구단이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동네 축구 동호회 팀에게 축구화를 못 신게 한 꼴이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실력도 없는데 이 장비마저 못 쓰게 하니까는 이게 과연 게임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던 것입니다. 저는 공매도 자체가 뭐 꼭 금지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허용을 할 거면은 전부 다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부 다 안 하게 하든지, 사실 그래야지만이 좀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발동되는 공매도 금지,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과거에 공매도 금지 사례가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과연 그때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도, 그러니까는 뭐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까지 약 8개월가량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2011년도 8월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때예요. 이때도 약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일단 2008년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약 24%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공매도 금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좀 우울해지기는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한참 좋다가 쭉 빠지니까 요때쯤 공매도 금지가 이제 발표가 됐고,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약 1439포인트 정도. 하지만 약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대한민국 코스피의 주가는 946포인트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요때쯤 바닥을 찍고 나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두 번째 사례는 2011년도에 있었던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때인데,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약 17%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공매도 금지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8월 10일의 주가는 약 1806포인트 정도였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쭉 이후로 주가가 빠져서 약 2달 뒤인 9월 26일쯤 1652포인트까지 추락을 했었죠. 그리고 2020년도 3월 1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데, 발표했을 당시에 대한민국 주가는 전고점 대비해서 약 21%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발표가 되었고, 그러니까는 뭐 보통 보면 이렇게 주가가 대략 20% 하락을 하니까는 공매도 금지가 또다시 이제 발동이 될 건데, 과연 앞으로 미래는 어떨 거라는 거죠. 사실 나도 모르지 뭐. 뭐 사실 진짜 뭐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백다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단 현재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주가를 좀 덜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주가 상황이 바닥은 아닐 가능성이 엄밀히 말하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단 현재 주가 하락이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패닉장이 발생하였고요. 또 비슷한 수준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명백히도 코로나로 인한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뭐 좋은 부분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 파탄 우려가 해소가 안 되면은 사실 약세장은 계속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공매도 금지가 이 하락장의 분위기를 뭐 다이나믹하게 다시 이 상승장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실행이 되면 사실 좀 반등의 여지가 생기고 실제로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좀 시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이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유럽은 사실상 지금 시간이 멈춰있는, 경제 시간이 현재 멈춰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이런 게 다 멈췄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좀 더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됐으니까 엄청난 반등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은 아직은 좀 섣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 공포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바닥을 예측을 하고서 그 타이밍을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바닥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 외에는 딱히 좋은 투자 전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